안녕하세요. 팜앤팜입니다. 일반적으로 약국 매수 시 건물주인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하지만 간혹 현재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님 즉 임차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전대차 계약이라고 하며 전전대라 부르기도 합니다. 전대차 계약인 경우 건물주는 임대인,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님은 전대인, 전대인 약사님과 계약을 맺는 약사님을 전차인이라고 부릅니다. 전대차 계약은 이렇게 임대인, 전대인, 전차인으로 구성됩니다. 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동시에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 관계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전차인 약사님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대인 약사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상가 운영 안정성을 보장받는 반면 전차인 약사님은 전대인과 같은 동일 수준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먼저 전대차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차 계약을 한 경우 민법 제629조에 의거 임대인은 전대인인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차인은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전대차 승낙 내지는 서면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대인과 전차인이 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전대인의 계약 기간을 포함해서 10년을 보장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대인의 남은 계약 기간을 정확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환산보증금은 지역마다 정해진 금액이 다른데 임대보증금에 월 임대료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 2억, 월세 200만 원인 경우 환산보증금은 4억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에 월세가 부가세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면 환산보증금 계산을 할 때 부가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차인 약사님이 전대인 약사님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말해 보장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전대차 계약의 최대 약점입니다. 전대인 약사님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 새로운 전차인인 약사님에게 권리금을 받고 약국을 양도하는 것을 건물주인 임대인이 막을 수 없고 이를 방해하면 전대인 약사님은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전차인 약사님은 계약을 맺은 전대인 약사님에게 그런 손해배상 청구를 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물주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지급한 권리금에 대해서는 회수할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미래 수익을 잘 따져본 뒤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즉 회수하지 못하는 권리금을 약국 수익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지 계산해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간혹 의사가 약국 건물주인 경우가 있는데 의사와 약사 관계가 좋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충분히 갑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대차를 할 경우 동의를 해주지 않아 전대인 입장에서는 곤혹을 치르게 되고 다행히 동의를 받아 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사이가 원만하지 않은 전대인 약사님을 통해 들어온 전차인 약사님을 건물주인 의사가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건물주인 의사 입장에서 약국 권리금에 대해 일반 건물주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권리금에 관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차인 입장에서는 의사인 임대인과 전대인 약사님의 관계가 어떤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제가 약국 매매를 하면서 경험했던 일입니다. 결론은 전대차로 들어가는 전차인 입장에서는 지불한 권리금 회수가 충분히 가능한 수익 구조인지 파악해야 하고 거기에 덧붙여 전대인 약사님의 남은 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임대차 기간도 정확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대차 계약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